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을 위한 실용주역 김들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협력의 지혜를 얘기해주는 수지비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지비의 괴상을 보면은 위는 물이고 아래는 땅입니다. 수지, 그러니까 물과 땅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뇌를 이룬다. 이 무슨 얘기예요? 합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는 친하다, 도와준다, 합쳐서 화합해서 즐겁다 이런 뜻인 거죠. 이 수지비의 본문을 보면은요. 자, 비는 기라고 원서하며 원형정 무구하다. 불령 박내후 부흉이다. 유부 비지하면 무구하고 유부 영부 종하고 내유 타길이다. 비지 자네 정길하다. 비지비인 외비지하면 정하고 길하다. 현비하면 왕용 삼구 실정금하고 의빈 불개 하면 길하다. 비지무수하면 흉하다. 이게 원문입니다. 자, 이거를 풀이를 하면 믿음으로 친밀하게 도우니 무구하다. 허물이 없다. 믿음으로 그릇이 가득 차미니 끝내는 다른 데서 기람이 온다. 친밀한 믿음으로 돕는 것을 스스로 안에서부터 하면 끝내 좋다. 밖에서 친밀하게 도우니 끝내 길하다. 드러나게 돕는데 왕이 상구법. 사냥할 때 세 군데로 모은다는 겁니다. 상구법을 쓴다. 이 앞에 날짐승을 잃어도 마을 사람을 훈계하지 않으니 길하다. 돕는데 머리가 없으니 흉하다. 자, 원문과 이거를 풀이한 해석이 그래도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지비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지 이제 천천히 쉽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삶은 시작되는 순간부터 경쟁과 화합도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류는 발전을 해온 거죠. 그래서 경쟁도 하고 화합하는 자태는 길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우리 사람이 혼자만 있으면 절대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이 공부했던 한번 그 순간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자고요. 경쟁하던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나의 발전도 있었던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경쟁 상대가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도와주고 친구가 도와주고 부모가 도와주고 직장 동료가 도와줌으로써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기업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수년간 발생이 되면서 굉장히 경쟁을 이뤘던 애플, 구글이 코로나라는 대재앙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접촉자를 추적하는데 그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거예요. 공동으로. 스마트폰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떤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을 접촉을 했는지 이거를 알아내는 기술을 함께 개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미국 정부가 굉장히 각을 세웠죠. 그런데 이 정부에다가 페이스북에 있는 많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준 거죠. 지원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전자 출입 명부를 도입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죠. 아무튼 이런 역대급의 팬데믹이라는 코로나 대유행을
이런 위기 극복하는데 함께 같이 협력을 해서 오늘 이렇게 마스크도 이제는 쓰지 않고, 물론 일부에서는 현재 쓰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코로나를 아주 현명하게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이겨내는 그런 사례를 남긴 것이죠. 이 협력 사례 중에서도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쟁보다도 협업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상대평가 제도라고 있거든요. 이 상대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10년 동안, 2013년부터 10년 동안 꾸준히 유지해온 이 스택 랭킹이라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를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잘했나, 얼마나 성과를 이뤘나. 이 제도는 G라고 그러죠. 제너럴 일렉트로닉. 여기 잭웰치가 고안해낸 건데, 이게 임직원을 상위 20%, 필수 70%, 하위 10%로 나누는 인사평가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20%한테는 보너스도 주고 스톡 옵션도 주고 승진도 통해서 이 보상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필수 70%한테는 상위 20%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채찍질을 한 겁니다. 그 나머지 10%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기업에서 필요가 없다.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해고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대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인도계의 CEO가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되면서 전부 다 폐지한 겁니다.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이 성과를 했는지 그냥 본 거예요.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업도 그러죠. 시험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죠. 지금 대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상대평가는 굉장히 좀 잔인한 겁니다. 사람을 나누고 계급화시킨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냥 점수 그대로 봐야 되는 거. 온전하게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얼마나 협력을 잘했느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 잘 나갔었죠. 전 세계의 모든 IBM 컴퓨터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윈도우가 깔리고 모두 빌 게이츠가 돈도 엄청나게 벌었던 거죠. 그런데 2007년 애플이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죽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거의 10몇 년이 지난 10년 이후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정상으로 그 궤도로 올라가고 있다. 수집에서 다음은 이 질그릇 같은 순박한 믿음은 길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순박한 마음, 그러니까 아주 순하고 마치 박속이 하얀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득 차면 기대하지도 않았던 뜻밖의 좋은 일이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쓰는데 항상 계산을 하죠. 원래 인간은 계산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순박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득 채우면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인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해열제, 모 회사의 해열제를 많이 먹었죠. 이 회사의 이 해열제가 실제로는 1982년도에 존슨앤존슨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에서 이 약을 판매를 했는데 8명이 사망한 거예요. 1982년도에. 미국 FDA가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카고 지역이라는 그 지역의 제품을 모두 회수해라. 회수해라. 그런데 이 당시 이 회사는 미국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이 제품을 즉각 회수합니다. 약 3,100만 병이죠. 즉각 회수는 물론이고 모든 병원과 소비자한테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권고한 것보다도 더 넘쳐나게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안 거지만 이게 소매 단계, 그러니까 이 소비자한테 거쳐가는 단계에서 누군가 이게 음모로 이 약 제품 안에다가 청산가리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의 성실하고 아주 투명한 이런 조치가 그 회사의 믿음을 더해준 거죠. 이렇게 발빠르고 적극적이고 성실하기까지 했던 조치로 이 존슨앤존슨은 소비자들로부터 아주 신뢰받는 기업이 됐다. 꼭 우리가 이런 기업이 아니고라도 우리 일상에서 이런 거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은 원래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죠. 그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사후 처리를 할 것인가. 그게 나를 더 신뢰를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로까지 올 수가 있다. 이런 지혜를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도움을 주려거든 조용히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조력자를 찾으려면 앞에 나서지 말고 뒤에서 드러내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조금 뭔 도움을 줬다고 해서 앞에 나서고 내가 다 해줬다고 돈 동네방네 소문내고 도움을 준 걸 것일까요? 아니죠. 도움을 주려면 조용히 도움을 줘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면에 보면은 아주 멋진 여자 배우들이 있습니다. E.T.에 나왔던 저 꼬마 드루 베리모어라는 배우죠.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여배우는 다 알다시피 브룩 실즈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일본 여배우 미에자와 리에. 근데 이 멋있는 이 여배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력자가 있었어요. 그 조력자는 누구였느냐? 엄마였습니다. 엄마. 부모님. 부모님이야말로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한 조력자죠. 그 조력은 하늘의 은혜만큼이나 깊고 넓죠. 그런데 이 세 여배우들의 부모들, 그 조력이 아닌 이 세 배우들의 인생을 거의 망치다시피 했다. 드루 베리모어는 부모 때문에 어릴 때부터 헤어지고 많은 상처를 주고, 브룩 실즈도 마찬가지고, 이 리에라는 여배우도 그 일본에서 거의 국민 여동생으로까지 추앙을 받았었지만은 그 엄마의 개인적으로는 아주 못되고 나쁜 짓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조력은 드러내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그러니까 조력자가 중심이 아닌 조력을 해주는 대상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나를 위한이 아닌
그 상대를 위해서 조용히 뒤에서 도와줘야만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많은 조력자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는 조력을 자처하는 사람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력을 하는데 앞에 나서서 하느냐 아니면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가를 잘 보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 된다는 지혜를 주역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윗사람으로서 중도를 지켜야 한다. 이 내용이 나오죠. 왕이 상구법을 써서 앞에 사냥감을 놓쳐도 사냥몰이를 하는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상구법은 고대 중국 왕들이 사냥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너그러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상구법이라는 이 어휘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군데만 가두고 한 군데는 터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도망갈 때를. 이게 온전히 내 욕심으로 다 막아놓고 사냥을 해서 다 잡는 게 아니라 한 군데는 터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너그러운 사냥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상구법들이 근래에서는 어업에도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산란기,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치어들은 잡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너그러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런 중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냥몰이를 하는 마을 사람, 이게 사냥감을 놓쳐도 나무라지 않는다. 이게 윗사람이라는 거는 실수를 해도 아랫사람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구치고 혼내고 이런 게 아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구법이라는 게 생명도 보호하고 자연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번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냥법. 그래서 우리가 이 주역에서 말하는 상구법, 이 어휘 정도는 꼭 우리가 외워두고 윗사람으로서 내가 주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상대가 실수를 해도 이런 지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치에도 백성을 법으로 다스리되 눈, 코, 입, 귀를 다 막는 게 아니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언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상구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봄철에는 어린 벌레도 죽이지 않았고요. 옛날 어른들은. 그 다음에 특히 성장을 마친 겨울의 나무도 뱄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구법 꼭 우리 시청자들이 잘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승부보다는 과정을 중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천택리를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택리는 직언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괴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연못입니다. 자, 하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건하죠? 강하고. 연못은 어때요? 부드럽고 기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건한 하늘의 뜻을 상징하는 성인의 도를 기쁜 마음으로 실천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천택리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리오미 하면 부질인하고 형하다. 소리하면 왕하고 무구하다. 리도 탄탄하면 유인 정길하다.
묘능시하면 파능리하고 리오미하고 지린이면 흉하고 무인 위유 대군이다. 리오미하면 색색종길하고 쾌리하면 정하고 려하다. 시리하면 고상하고 기원 원길하다. 자, 이번에는 천택리를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려웠는데 이 해석 풀이도 어렵겠지만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가시자고요. 자, 호랑이 꼬리를 밟더라도 사람을 물지 않으니 그것이 형의 시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해장에서 알아봤잖아요. 원형, 리정. 이 형은 성장하는 시기거든요. 이 성장하는 시기는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사람을 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실수를 하게 돼도 그때는 그게 허물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소박하게 밟아가면 허물은 없다. 밟는 길이 탄탄하니 숨어 지내는 은자의 끝은 길하다. 애꾸눈이 보려고 하고 저른바리가 거리려 한다. 호랑이 꼬리를 밟아 사람을 무니 흉하다. 무인이 대군이 되려 한다. 호랑이 꼬리를 밟았으나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끝내는 길하다. 결단 끝에 밟으니 끝이 사납다. 밟아온 것을 모아서 살펴보고 두루 잘했으면 크게 길하다. 어떤 의미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어떤 의미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역은 본문도 어렵고 해석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핵심적인 가장 쉬운 걸로 우리가 한번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물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은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물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하게 했는데 실수를 했다. 그 실수를 나무랄 수 있을까요? 격려를 해주겠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스타트업, 창업을 했을 때 실패도 경험으로 인정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창업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미국은 이런 실수나 실패도 창업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근데 그들은 다르죠. 저는 이제 많이 심사도 가고 강의도 많이 나가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런 창업하는 친구들은 누가 봐도 실수한 일,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밖에 진행을 안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미국에서 말하는 실수, 실패가 경험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세상에서 처음 나왔던 방법들. 그런 창의적인 방법들을 실패했을 때를 경험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 성공하면 대박이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실패할 수 있는 일을 경험으로 인정해 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집에서 아버지, 제가 좀 창업을 해보겠습니다. 또는 장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래? 들어보니 너무 뻔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기발한 방법으로 시작을 해요. 아, 내 아들이 뭔가는 배우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지원해 줄 겁니다.
그게 바로 형의 시절. 그러니까 성장해 나가는 그 시절에 호랑이 꼬리를 밟더라도 물리지 않는다. 굉장히 고도의 은유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좋은 약은 흔히 입에 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그것을 먹으라고 권한다. 그래야 병에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한비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꼬리를 밟지만은 물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입에 쓴 얘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순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한때 유행하는 광고가 있었죠. 모두가 네라고 이해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당신은 있습니까? 충원이죠. 직원이고. 그 형의 시절에는, 성장하는 시절에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우리 인간은 쉽게 이렇게 이런 용기 또는 의식조차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집 행동이라는 게 있어요. 군집 행동. 군중 심리라 그러죠. 대중들을 따라가는 거죠. 1955년에 솔로몬 애시라는 분이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자, 여기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왼쪽에 막대기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는 A, B, C 세 가지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을 놔두는 거예요. 한 명. 나머지는 다 서로 짠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거와 A, B, C 중에 똑같은 길이가 어떤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요. 자, 맨 마지막인 사람이 D예요. D. 자, A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가 똑같다. 누가 봐도 틀리죠. 그 다음에 B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 B하고 똑같다. 누가 봐도 B가 더 크죠. 또 C가 얘기합니다. A하고 똑같다. 다 오다왈 얘기한 거죠? 그런데 바로 D한테 물어본 거죠. 실험 대상자한테. A나 B를 고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경우의 수가 거의 63%가 뻔히 C가 똑같은지를 알면서도 대부분 A와 B가 맞다고 얘기했을 때 그 A, B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때 세 명이 똑같이 주장을 하면 가장 강력하게 동조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 동조현상은 더 강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주위에서 흔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보면 아주 잘 알 수가 있죠. 자,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남들이 가는 길을 다 걸어가면 상처만 남는다.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얘기가 있죠. 이 얘기는 바로 이런 거죠. 단백질 보충제라고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얼마 전에 이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에서 이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단백질 보충제 많이들 드시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칼슘의 소비를 증가시켜서 골다공증이나 통풍, 결석 등이 유발되고 그 다음에 세포도 괴사를 일으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 보충제도 적당히 먹어야지 그렇지 않고 많이 자주 먹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 보충제는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든다. 기분도 나빠지고 체중도 증가하고 결과적으로는 수명도 단축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들 요즘 많이 안 드시죠? 상인병 때문에. 저는 이제 논문을 분석해서 기사를 많이 쓰는데 이게 달라요. 소금이 동양인들한테는 탄수화물이 소금을 굉장히 많이 추출해 줍니다. 서양인 사람들과 달리. 한때 요즘 좀 각종 뉴스나 방송이 조용한데요.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의사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국내 병원에 많이 도입이 됐는데 지금 조용하죠. 근데 이 인공지능 의사가 미국에 있는 5천만 건의 엄청난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MRI, CT, 폐암, 유방암, 위암, 간암 이런 사진들을 미국에 있는 사진들을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들은 어떻게 치료를 했고 어떻게 했더니 좋아지고 나빠졌다라고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비교 분석하는 거죠. 이를테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간이 안 좋아서 갔더니 간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MRI랑 다 찍어보겠죠. 이 찍어보는데 바로 인공지능으로 그 수천만 건하고 이렇게 대입을 해본 겁니다. 비교를. 이렇게 비슷하다. 이런 사람은 이런 수술을 해서 이렇게 처치를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인공지능이 몇 가지 사례를 수천만 건을 분석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왜 조용하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서양인과 동양인은 똑같은 암이 발생하더라도 염기, DNA죠. DNA 이 염기의 위치가 달라요. 똑같은 위암이라도, 똑같은 간암이라도, 똑같은 폐암이라도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동양인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도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으면 사춘기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 미국 와이오밍 대학에서 이걸 밝힌 건데요. 이 실험용 쥐들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소금을 적게 줬을 때 또는 소금을 많이 줬을 때 사춘기가 길어지더라. 사춘기가. 그래서 적당한 게 좋은 겁니다. 적당한 게. 그래서 우리 사춘기 때 소금도 적당히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기도 하고요. 운동도 적당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길하다. 호랑이 꼬리를 밟았으나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끝내는 길하다라는 의미죠. 지금 시절이 호랑이 꼬리를 밟았죠. 무슨 얘기냐? 경제가 어렵죠. 코로나 이후에. 물가도 오르고 공공요금도 오르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부로 투자하거나 함부로 큰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 꼭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논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추측해서 다 안다는 사람. 불손함을 용기라고 말하는 사람. 들춰내는 것을 정직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다는 거는 많은 공부, 많은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추측해서 책 몇 권, 책 몇 자에서 읽는 걸 가지고 다 안다고 하는 사람.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때로는 불손함인데 이거를 용기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들춰내는 거, 다 헤집고 들추고 이거를 정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꼭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신감과 겸손은 어디서 나올까? 우리 포드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포드 자동차의 모델 T라는 겁니다. 근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포드라는 사람이 검은색이기만 한다면 어떤 색도 선택할 수 있다. 이 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업인들, 많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 헨리 포드는 실제로 자동차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죠. 현대의 발명자, 대량 생산의 아버지. 이 마차가 있는데 누가 비싸고 느리고, 자동차가 예전에는 굉장히 느렸어요. 이런 비웃음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 헨리 포드는 각고의 노력 끝에 자동차 회사를 세운 거죠. 그리고 이 앞에 봤던 이 포드 T형, 까만 지프차 형태의 이 T형을 개발해서 미국 전역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미국 최대 회사로 만들었죠. 이제 그러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좀 다양한 색을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일 모델이 아니고 여러 다품종으로 생산을 요구가 있겠죠.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검은색이면 하면 어떤 색이든 상관없다. 비유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 검은색이면 되지 무슨 색이 필요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때 후발주자였던 제네럴 모터스, 알프레드 슬롱이 나옵니다. GM은 바로 5개 모델, 25개 제품, 다품종 생산으로 바로 포드를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자, 호랑이 꼬리를 밟았을 때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았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순수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좋다. 상대방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는 위험하다. 상대방을 다시 하면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상대방은 왜 그랬는지를 잘 새겨보고 내 잘못은 없는 거, 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런 걸 되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꼬리를 밟았을 때 지금이 딱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고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지혜를 얘기해 주는 거죠. 천택리는 세상이 밟아가는 것이다. 땅을 밟고 시간을 밟고 직책을 밟고 인생의 다양한 행로를 밟는 것이다. 이 밟는다는 것은요, 곧 행한다는 것이에요. 실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밟고 나가는지에 대한 지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택리에서 배우는 지혜는 많은 유혹과 비난을 견디고 또 내가 너무 잘났다고 빠지지 말고 겸허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순리, 법칙을 배우고 따라야 된다라고 그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천택리까지 해서 주역에서 배우는 실용주역, 많은 지혜의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